15.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지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중증이 의심되면 서울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우리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둘러싼 이슈 현장 다녀왔습니다. 예약할 때까지 몇 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없다 보니까 서울로도 많이 가고 서울 큰 병원에 더 좋은 의료기기랑 더 능력 있는 의사분들이 더 계시니까 그쪽으로 더 몰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서울 쪽에 비해서 1, 20년 정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의료 공백,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 의대 정원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시 의사회에서 상임이사 지내셨고 현재 해운대구 의사회에서 활동 중이신 최성열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부산의 현재 의료 환경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에 30년 살다가 이제 올 초에 부산 시민이 됐는데요. 부산의 의료 환경을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저랑 아주 절친한 지인이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로 옮겨야 되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결국 서면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협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국 나중에 내일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않느냐라는 게 상당히 불안하고요. 뭐 누구나 아파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부산의 환경 또 다르게 평가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은 그나마 엄청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제가 밀양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했는데요. 3년을 생활했는데 산모가 출산을 하려면 원정 출산을 합니다. 밀양이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닌데요. 밀양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진 지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료 불균형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나마 부산은 그래도 의과대학이 4개나 있고 대학병원도 5-6개가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급도 있고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의사의 수가 그나마 많은 광역시도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그다음 6개구나.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6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의사 선생님 수가 되게 적은 것 같고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1년에 그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3,05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지역 의료 체계가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역시 의료 체계 역시도 지역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민분들,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이 시민분들은 이 부산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분들이 겪었을 우리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서울 쪽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 20년 정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학병원 자체가 서울에는 부별로 많은 것 같아요. 서울하고 경기도 쪽은 그에 비하면 부산에는 지금 뭐 큰 종합병원 해봐야 대학병원 해봐야 부산대병원, 동대병원, 백병원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인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의료시설은 더욱
집중돼야 되는 현상이긴 한데 오히려 더 이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데 높은 데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큰 병원에 더 좋은 의료기기랑 더 능력 있는 의사분들이 더 계시니까 그쪽으로 더 몰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간단한 병명인데도 예약할 때까지 몇 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신빙성도 떨어지고 대기도 길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없다 보니까 서울로도 많이 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생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서울 밀집화를 막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는 정보만 보게 되고 결국은 불안감에 계속 서울을 찾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증원을 하더라도 증원을 한 이후에 어떠한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들이 같이 진행돼야 증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인터뷰에서 그 부산의 의사들이 의사 능력이 떨어진다. 또 서울에 비해서 20년 뒤처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그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 공백 해소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1,0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실까요? 이게 우리나라 의사 수가 진짜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은데요. 지금 의료 접근도라든지 또 전문의까지의 진료 시간, 수술까지의 대기 시간을 보면 전 세계 통계가 나와 있는데 3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3위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가 저희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데 이제 10몇만 명의 지금 의사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활동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병원 숫자가 절대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 중에서 한 10년 뒤처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의료가 거의 평등해졌습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똑같은 날에 똑같은 약들이 거의 다 동시 발매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약이 부산에 없거나 서울에 있는 기기가 부산에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겠습니다. 그 선진국들이랑 비교해봐도 뭐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과연 이 인구수 대비해서 의사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지역에서는 뭐 중증 환자, 예를 들어서 뭐 뇌나 심장 응급 뭐 이런 것들은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수만 가지고 인구수에 비해서 의사 수가 적으니까 늘려야 된다. 라고 접근하는 거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고요. 지역 의료 체계를 개편해서 전국적으로 나라 전체에서 그런 의료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뭐 의대 정원 확대 이런 거 추진 이런 거였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라는 정책적인 목표는 이미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놔뒀다가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지역 의료를 개선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아과 의사가 모질합니까? 넘쳐납니다. 이분들이 2018년도까지 지원율이 100%였어요, 전국에. 경쟁에서 소아과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게 줄기 시작했냐면 참고로 올해 지원율이 16%입니다. 전국에 필요한 의사에 한 100명이 있어야 되면 16명 지원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미래가 더 암울합니다. 왜 이런 일례로 그 이대 목동병원 사건 아시죠? 그때 결론은 무죄가 났습니다. 하지만 의사들한테 형벌을 줬죠. 30년 이상을 제일 힘들다는 소아과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시던 교수님들을 구속을 시켰고 실제로는 무죄가 났고 그분들이 이제 당했을 모욕감이라든지 이 희생은 사실 다른 동료 의사들에 비해서 박봉으로 진짜 열심히 몇십 년을 근무하셨는데 암 환자를 항암 치료하는 현직 교수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시킨 사건 이후에 진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당과 의사들이. 그래서 지원율이 그다음부터 80%, 60%, 40% 이제는 16%까지 떨어졌고 플러스해서 지금 인구수가 주니까 거기에 따른 과에 대한 암울한 이제 예측 그리고 실제로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해당과를 이제 포기하게 된 거죠. 환자들은 당연히 내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인데 네. 나의 권리는 아무것도 온데간데 없이 의사들이 뭐 공공을 위한 거였다, 치료를 위한 거였다라고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정말 그
국민들이 의사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부딪힐 것 같고. 그렇죠. 뭐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이제 전문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가 잘못하면 변호사협회에서 징벌을 주죠. 그러면 의사협회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전문가를 징벌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인 사법부에서 개입을 하고 징벌을 주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이 사실은 여론에 밀려서 좀 더 강하게 그 이대 묵동병원 사태처럼 강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선의에 있어서 의심을 받고 또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형벌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분들께서는 이 앞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줄기 때문에 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 뭐 계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명당 진료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반대쪽에서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고령화에 따른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나라와 이제 일본이 좀 비슷하니까 인구 분포나 이것도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비슷한 시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16% 가까이 되는데요. 이 시점이 이제 2020년인데 당시 의사 총수랑 계산해 보면 1000명당 의사가 2.51명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시기가 좀 빨랐죠. 1998년도에 전 인구의 15.9%였는데 그때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1.89명입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의료 진료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에 대해서 네. 뭐 대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의료 이제 할인 제도가 너무 크잖아요. 저희 나라 90몇 % 이제 나라에서 대주다 보니까 사실 오늘 두통이 있으면 집에서 타이레놀 먹어도 될 것도 이제 병원 가서 의사 진료를 보는 이제 나라이긴 한데 그런 접근도를 떨어뜨리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상급 의료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지 않는가 하는 좀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병원이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부산에 뭐 흉부외과 의사가 사실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쿄대학 같은 경우가 전 세계 17위권 의과대학인데 1년에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12,000명입니다. 아산병원에 지금 1년에 몇 명 보시는지 아세요? 10만 명을 넘게 봅니다. 그럼 과연 아산병원에 9배를 많이 보는 아산병원이 진짜 중환을 많이 볼까?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응급실에 이용하는 이제 큰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86%가 경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14%만 진짜 중증 환자고요. 그래서 이게 의료 분류 체계부터 의료 수가제도 모든 것들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기계가 아닌 이상 나이 먹으면 더 많이 아프게 될 것이고 네. 연세가 더 많이 드시면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처럼 지역 의료가 붕괴된 상황이라면 보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그 노령화가 되더라도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데 원장님은 지금 시종일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만 접근하고 계셔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네. 싶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 쪽에 의료 퍼주기가 좀 심하다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거든요. 지금 그 서울에 예정돼 있는 대학병원급 병상이 한 6,6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이렇게 6,600병상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운영하려면 이제 의사가 필요하겠죠.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할까요? 저희 통계로는 한 2,7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다 지어지게 되면 의사 1,000명을 늘려도 이제 서울대병원 교수 자리 줄 테니까 서울로 올라와라 이러면은 사실 지방에 있는 의사생들이 교수님들이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양질의 이제 의료진들이 서울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형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역 의료의 그 형평성을 고려하면 6,600개 생기는 병원들 그래도 줄 것이 아니고 지역의 쿼터제로 배당을 하든지 뭔가 이래 산업계에 있는 공장 짓는 것처럼 이렇게 제약을 좀 두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간호사, 의사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사도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현장에서 8,500명이 간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는 진짜 양질의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점점 또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 부산시와 또 그 부산에서 유일하게
복지운동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연대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건 상대적으로 의사가 많이 배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들 간의 경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또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건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는 것에서 그쳐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 정원이 어떤 의료 취약지에 양성돼서 배치돼서 그런 어떤 공백적인 진료 상황들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양성된 의료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적 책임, 공적 관리 안에서 양성된 인력이 일을 하려면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양성이 결국엔 지역 차원에서 건강 정책의 하나로 함께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이 정책의 구상들이 함께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소아, 분만, 응급, 외과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이과에 신청한 전공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배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방의 의대생이 졸업 후 전공의 지원 시 수도권 병원 및 협력병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 지방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 남아있는 의사의 진료 부담이 증가되고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이 본연의 진료에 전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터뷰 보셨는데 네. 이분들 의견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선례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다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치의대, 그다음에 대만의 양명의대가 대표적인데요. 그게 이제 대만판 공공의대라고 할 수 있는 양명의대는 지금까지 졸업생이 한 6,557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1975년도에 설립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줬어요. 이제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이제 등록금도 대주고 해서 나라에서 키웠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원자가 없어졌고 1988년도부터 자비로 부담 학생을 뽑기 시작해서 2009년도에는 거의 전원이 자비생으로 바뀌었고요. 일반 의대로 그냥 전환이 된 거고요.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2018년도의 통계상 6,557명 중에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는 학생들이 16%뿐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5,000명은 지금 도심에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가 썩 좋지 못했던 그런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진의 부담을 좀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같은 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보험 수가를 인상시켜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불만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 오랜 기간 네. 동안 저희가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번 이게 이루어지면 네. 뭐 지역 의료가 좀 활성화되고 그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저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협의체가 이제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얘기를 이제 좀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선진국들은 그런 보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로 그게 작동한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필수가를 좀 하지 않을까. 좀 희망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험 수가가 좀 인상을 해주고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책 사유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뭐 법으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빨리 되려고 한다면 의사협회에서 그런 논의들에 관해서 정리해서 좀 국민들한테 좀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지역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그 앞에서 봤던 인터뷰에는 의사도 부족하지만 부산의 의료 수준이 훨씬 낮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의료가 살아날 수 있을까? 보험 수가,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험 수가 인상도 필요하지만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키려면
지역 의료인들에 대한 수가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까 말씀하셨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도 뭐 30개월 근무한다 그러면 뭐 격오지, 섬 이런 데서 근무하면 나머지 뭐 절반 정도는 되게 좋은 데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역 의료 체계도 개선하려면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보험 수가를 조정해주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아까 그 공공의대 말씀하셨는데 지역 내에 있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뭐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근무 수당을 좀 높여주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역 내에서 의사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거나 의료 활동의 유인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역 내에서 제대로 된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키울 수 있는 전공의를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고, 무슨 뭐 수도권과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그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더 많은 훌륭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지역에 눌러 앉았으면 좋겠고. 그럼 지역 의료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거는 전남의대가 80% 지역 인재를 뽑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밑에 댓글 보니까 좀 나쁜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국립의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부산에 있는 국립의대 또 경남에 있는 국립의대를 보면 예전보다 이제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배출이 됐을 때 과연 이 지역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경기권이나 서울권으로 올라갈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를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지역 의대에 쿼터를 배당을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병상을 너무 서울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방에도 병상을 좀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에서 최근에 추진했던 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의사를 좀 활용을 하자. 근데 필수 의료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또 지역의 보건 의료를 담당하던 분들이 이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에 한 2,000명 정도의 회원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그 시니어 의사 이제 매칭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이제 60대 5세가 넘어선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의사 선생님들을 좀 지역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의료 불균형을 둘러싼 이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십시오. 의료에도 지역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입장, 의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함께 의사협회에서도 왜 그게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역 의료를 진작시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근데 현실이 조금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큰 의사를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는 진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나라 선진국처럼 심사숙고할 수 있는 어떤 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또 지역 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수도권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서 완만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